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레이저 옵틱이라는 이 스펙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한 업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기본적으로 레이저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 레이저 기술을 갖고 반도체 표면에 이 부품명을 새기거나 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레이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런 걸 갖고 이제 창업을 한 회사인데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이런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보다 이 레이저를 갖고 미용 시장에 진출하는 게 훨씬 더 고부가치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쪽 그러니까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이 사업의 주 방향을 바꾼 회사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도 한 300억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건 레이저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 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 300억대 매출을 하는 회사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이 피부 미용 쪽에 관련된 나름대로 의료기기다 보니까 이걸 KFDA나 이런 데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그것도 인체에 이제 레이저를 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이 심사를 받고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이 의료기기들을, 그러니까 일반 미용기기가 아니라 의료기기로서 미용기기를 이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피부과 의료 병원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한번 이 병원 영업을 뚫게 되면 실제로 잘 안 변합니다. 안 변한다는 게 이 병원들은 한번 거래처를 뚫고 나면 그 기존에 납품하던 그 레이저나 의료기기 쪽에서 잘 안 바꿔요. 그래서 계속 차곡차곡 매출이 쌓여가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회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건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데요. 이쪽은 다양하게 피콜로라는 이름 브랜드로 피코 세컨드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저 파장들을 갖고 장품들, 이게 의료기기를 나누는데 이게 이제 피부 재생을 유도하거나 흉터 치료, 모공 개선 이런 데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피부과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이기도 하죠. 이 기계 하나 들여놓으면 이 기계로 이 피부과는 꾸준히 수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갖고 다양하게 이제 이 의료 시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이저 옵틱은 다양한 이런 피부 의료 기기들을 만들어내서 이 나름대로 한 300억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아예 그냥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 기기로 이 UVB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 이게 질환 치료 기기까지도 이제 만들어낸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게 주로 이제 백반증이나 건선, 아토피 피부염 등을 레이저 의료 기기를 통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면 이게 부모들이 밤잠 못 잡니다. 애가 간지럽다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계속 피부과 병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레이저 옵틱의 피부 미용부터 이제 질환 치료까지 레이저 전 영역을 갖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피부 재생이나 흉터 치료, 모공 개선은 기본이고 뭐 문신도 제거할 수 있고 뭐 난치성 표피, 진피나 뭐 색소 뭐 질환, 여기 뭐 우리가 이제 백반증 같은 건 이제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다양한, 그리고 뭐 더 나가서 이제 발톱 진균 치료, 이제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 발톱의 그 무좀도 이제 레이저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기로서 이제 허가를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질환 치료 기기로 이런 레이저를 이용한 다양한 백반증이나 건선, 아토피 치료증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서는 이 레이저 옵틱은 기술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다만 이게 이 레이저를 이용한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거를 KFDA의 승인을 받는데도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승인 비용,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FDA, 미국의 피부 미용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양한 인종들이기 때문에 백인뿐만 아니라 흑인, 그다음에 아시아 인종까지도 해서 모든 인종들의 피부에 대해서
이런 치료 효과를 가지려면 미국 FDA에서 따로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까다로운 그 의료기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 진출할 때는데 일단 한번 진출하게 되면 이 K-뷰티라는 거 우리 한국의 이 넷플릭스 통해서 한국의 드라마나 한국의 이런 그 영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국 사회에 알려지면서 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피부가 깨끗하고 뭐 좋다는 걸 일반적으로 많이 그 상식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러한 피부 미용이나 이런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레이저 의료 기기 하면 그 일단은 좀 신뢰감이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죠. 그래서 이 FDA의 승인만 받고 의료기기 시장에 나가면 곧바로 K-뷰티 해가지고 이런 K-뷰티를 가능하게 해주는 의료기기 해서 미국인들에게 꽤 먹히는 아이템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레이저 옵틱은 한참 미국 FDA에 이 자신들의 의료기기들의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곧바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바로 그냥 상한가까지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 전체 매출액에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70% 정도 매출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70% 정도 발생했고 질환 의료기기 쪽은 아직은 이게 한 16.3% 정도, 5%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외형은 이게 이제 그 직전 연도하고 비교했을 때 좀 줄어든 모습을 보였는데 직전 연도 같은 경우는 스펙 합병을 위해서 실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밀어내기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4년에는 실적이 오히려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면 그 전해 연도에 밀어내기로 나갔던 것들이 반품돼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영업 손실도 재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실적에서는 44억 영업이익을 흑자가 발생했지만 요번에는 9,100만 원 적자가 발생을 했죠. 이게 이제 그 반품을 받거나 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겠다는 좀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단기 순손실도 2억 4,9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전반적으로 이 레이저 옵틱이 뭐 스펙으로 그 스펙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을 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못 들어오는 뭐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죠. 그래서 일단은 스펙으로 합병한 업체들은 실제로 이제 상장 첫 해년도에 주가가 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많이 흘러내리고 그게 이제 이 스펙 합병의 이유가 대부분 보면 장외로 있을 때 비상장으로 있을 때 여기에 투자해준 벤처 캐피탈들을 엑시시켜주기 위해서 서둘러서 이제 그 상장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되는 게 스펙을 통한 상장이 그래도 정문 상장보다는 훨씬 더 시간도 짧고 최소 한 분기면 바로 상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감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실제로 이 레이저 옵틱 같은 경우도 이런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면서 기업 가치가 많이 좀 할인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이제 그 해외 미국에서 이제 FDA 승인도 받는 의료기기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해서 수익의 기반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이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면서 이 스펙에 있던 돈들도 이제 대부분 공모자금 형태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본이 많이 확충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최대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24.19%인데요. 이 지분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좋아지면 자사주 취득과 소각같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야 최대 지분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원익이나 아주 다 창투사인데요. 이쪽에 이제 상업펀드들이나 이런 펀드들이 여기에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 차익 실현에 좀 나설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비상장으로 했을 때 이 처음 상장할 때 좀 주가도 좀 좋게 받아서 초기에 일부 차익 실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환 청구 이번에 이제 전환사채 1회차가 모두 전환됐는데요. 주식이 전환됐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 1회차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습니다. 대부분 시장에서 매물화된 걸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전환 가격이 4,300원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 초기에 그 차익 실현이 됐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꽤 큰 더블 이상, 다 더블 정도, 한 12,000원, 13,000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거의 200% 이상, 300% 정도 수익이 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레이저 옵틱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고개를 쳐들면서 여기에 이제 기관 투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도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냐면 아직까지 레이저 옵틱은 앞에서 보여서 알겠지만 적자에 사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이제 정문 상장한 것도 아니고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업 가치가 적정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할인받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됐다가 이제 4,000원대 그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1월달 들어와서 이 주식으로 전환됐는데요. 그나마 이쪽도 대부분 다 차익 실현, 요번에 이제 주가가 급등하면서 차익 실현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레이저 옵틱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올해 2025년에 이 FDA 승인을 받은 그런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쪽 매출이 많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렇게 해서 실적 개선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주가도 이제 거래량도 터졌는데요. 이러한 거래량이 터지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보면 기존 방향과 반대 방향, 즉 다른 쪽 방향으로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신호를 주는 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상한가까지 급등을 해버리면 이 차익 실현 매물이 곧바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곧바로 주가가 이제 그 우상향하는 뭐 급등 주식이 되지는 않죠. 왜냐면 그러기에는 재료가 좀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최대주 지분율 낮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게 품절주가 되기에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레이저 옵틱은 이제 전환사채가 시장에서 대부분 다 주식으로 전환돼서 시장에서 소화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런 잠재적인 매물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레이저 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한번 쏟아져 나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시장에 소화된 다음에 그리고 1분기든 2분기든 그 실적이 확실히 개선됐다는 걸 시장 투자자들한테 보여줘야 주가가 본격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